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주식을 물었고 이수범 전문가가 현명하게 답했다. 이수범의 주문현답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참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호재에는 좀 흐린 눈하고 악재에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 좀 무거운 발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수범의 주문현답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이 투자의 발걸음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발걸음 가볍게 만들어주실 시장의 길잡이 이수범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빠지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중 0.8% 정도나 지금 빠지고 있네요.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장, 기관 외국인이 이탈되는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편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대한 힌트를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시장 대응 잘 하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아직도 노란 톡방 입장 안 하셨다면 지금 입장하셔서 앞으로 제가 드리는 전략에 맞춰서 좀 포트 운영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쉽게 시장에 대응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저희와 소통의 창구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이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노란 톡방 안 들어오셨나요? 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시장 대응 조금 더 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 톡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범의 주문현답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수범의 주문현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증시를 현재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현재 가장 강한 업종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빅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1. EU 러시아산 제재 예정 관련주 급등. 넘버 2. 애증의 삼성전기 반등 가능할까? 자, 오늘의 빅이슈 2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EU가 또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산 석탄, 철강 여러 가지들 지금 금지하는 수입을 금지하는 5차 제재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좀 건드린다는 게 결국에 마지막 수단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애증의 삼성전기 지금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워낙에 또 개인 자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증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나 늘 좀 올라줄 듯 하다가 그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자, 과연 이제는 어떤 움직임 나타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전문가님 좀 더 추가적인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슈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서 이제 시장에서 핫 이슈로 자리 잡은 것들은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것을 의미를 좀 하게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주도주 섹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EU에서 러시아산 제재를
6일자 날짜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좀 전달이 좀 됐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재 가능한 수단에서 이제 철강이 좀 포함된다. 라는 좀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들이 또 크게 이제 급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강업 자체는 사실 올해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굉장히 좋을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부대장주가 가지 않는 이상 중형주들이 크게 이제 치솟을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근데 그거에 반면에 사실 이제 테마주로 부각되는 뭐 금강철강이라든가 뭐 문배철강 이렇게 지금 조그만한 종목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 양상으로 쫙쫙쫙쫙 뜰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강철강만 하더라도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뜨죠.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사실 기업 가치로 지금 10,000원 정도 갈 만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산 제재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원료탄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철강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철강 가격 자체, 제품 가격 당연히 인상해야지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량용 강판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판 가격까지 지금 모두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형주들이 원래 더 잘 가야 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재료성 테마주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을 지금 뒤이어서 지금 쫓아가고 싶다라고 지금 마음이 막 불안하시다면 사실 그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것은 참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보유 종목 진단도 일단 해드리겠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다 들어갑니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관련주로 또 동양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철관 오늘 장중에 한 17%까지 급등했다가 좀 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9% 상승해서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양철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련주들이 다 폭등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테마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실게 되셨을 때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저도 사실 이런 테마주, 재료주들을 진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원칙을 지키죠. 저는 5% 혹은 7% 손절 라인 잡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됐을 때 정확하게 청산을 하겠죠. 근데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매매하지 않고 이제 물렸는데 어떻게 손절해요? 라는 마인드로 계속 들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닥권까지 다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는 지금 이 가격대에 잡았는데 손절 여기서 했으면 다행인데 못해서 다시 바닥권까지 위치하게 되면 마이너스 30% 한 번에 메꾸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전에도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포스코 홀딩스와 현대제철 지금 중대형주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못 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협상이 다 안 됐어요. 조선 후판 가격도 좀 협상이 제대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차량용 간판 참 이거 협상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에 힘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협상하는데 항상 지연되는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현대제철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저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봤을 때는 괜찮은 실적과 성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모아나가고 싶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지 마시고 현대제철 포스코를 내가 철강주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올해 말 정도까지 좀 염두를 또 해보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특히나 증권사 컨센서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목표 주가 상향하는 곳들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내다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첫 번째 이슈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애증의 삼성전기 반등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삼성전기 되게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기가 왜 많이 보유하고 계시냐면 작년도 한 말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기 레포트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한 6개 증권사가 정말 집중적으로 다뤘을 만큼 굉장히 이제 크게 다뤘었는데 사실 주가로 봤을 때에는 좀 재미가 없었죠.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재미를 느낄 만한 종목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기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 중에서 올해 말까지 좀 보신다면 좀 괜찮은 또 성과를 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가 왜 올해 말까지 괜찮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MLCC라는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메라 모듈 사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기판까지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기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에는 과연 지금 반도체 기판 쪽이 그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MLCC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작년도에 뭐 무라타 공장 사건도 있었고 무라타가 가격까지 인상하면서 삼성전기도 인상하지 않을까? 그럼 영업이익률 호전 소식이 좀 들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삼성전기가 꾹꾹 참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을 안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핸드폰, 휴대폰 이제 판매량이 사실 조금 저조했죠. 저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와 내년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폴더블폰 계속 출시를 좀 하고 있죠. 휴대폰에 필요한 또 MLCC 부분 그리고 전장용 부품으로 또 활용되는 MLCC까지 감안을 좀 하게 되다면 우리 사실 MLCC 사업이 앞으로 좀 번창할 여지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실제 수치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좀 되고 있는데요. MLCC 지금 수요 대비해서 지금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 수출까지도 염두를 좀 해봤을 때 우리가 좀 수출 효과를 좀 누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카메라 모듈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일정 부분 뭐 5% 정도, 연간 5% 정도 되는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미있는 섹터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반도체 기판 쪽입니다. 그래서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 FC BGA 기판 쪽에서 삼성전기가 독보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한 1.6조 정도,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 제 기억에 1.2조에서 1.3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부산 쪽에 국내 쪽에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판이 지금 LG노텍은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24년도부터 양산입니다. 근데 삼성전기 지금 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률 20% 이상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좀 하나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삼성전기 실적과 이제 비교를 한 사업별 가치 부분인데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출액은 지금 21년도에 대비해서 22년도에 뭐 10조 정도 가량 이렇게 해서 한 1조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추산이 되는데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한 10%, 15% 정도 연간 영업이익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건 역시나 반도체 기판 쪽에서 너무나 아직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에 반해서 MLCC 사업 자체가 워낙에 지금 비중 자체가 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 MLCC가 좀 살아 돌아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굉장히 세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저평가일 때 좀 담아두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15만 원대는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하반기를 좀 내다보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은 성과 나오실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특징주 섹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이슈 2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일단 이유가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좀 제재할 거다라는 이야기들 퍼지면서 이 국내 철강 관련주들이 지금 반사이익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투자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좀 종목을 찾아본다면 현대제철 같은 좀 펀더멘털까지 좀 받쳐주는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자, 그리고 애증의 삼성전기 지금 역사적으로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는 구간대인데 올 하반기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15만 원 선에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빅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저희가 늘 항상 추천주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이수범 전문가의 추천주가 훨씬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추천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종목들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자면요. 뭐 이노와이어리스도 너무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더 궁금한 건 남해화학이긴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슈에서도 좀 지금 테마성 이슈들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으로 지금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4월 1일에 소개해드렸던 남해화학도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기쁘긴 기쁜데 이거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부분 고민되거든요. 자, 전문가님,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 이거는 또 노란 톡방에서도 사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려보자면 곡물류 가격에 대한 파동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장기적, 중기적,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내다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남해화학 같은 경우가 사실 비료주가 많이 올라갈 때 정말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주가가 막 7배, 8배까지도 이제 슈팅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잘 안 빠지죠. 그만큼 밑바닥에서 계속 매수 주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빠질만 하면 다시 밑바닥에서 매수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사실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이 들고요. 남해화학을 비롯해서 사실 제가 드리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대다수의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제 시장이 1% 정도 가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주에서 얼마나 빠지죠? 지금 오늘 한 2, 3% 정도 빠진 게 정상입니다. 많게는 지금 5%도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각각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이제 제가 드렸었던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아니면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관련된 다른 종목들 역시나 지금 다 좋은 성과를 한 번씩 냈었던 이유가 그래도 시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짚고 넘어가자. 이 재료만큼은 내가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로만 좀 구성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도 사실 오늘부터 잘 주목만 해보시면 다시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슈들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노란 톡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입장하셔서 내용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노란 톡방을 통해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실시간으로 이수범 전문가가 소통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자, 이수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전장 흐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뭐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 이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오전장 역시나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그 시황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지금 이제 1%까지 코스닥 기준으로 1% 가량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뭐 개인이 순매수 주체로 나서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 물량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대형주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중대형주를 대다수 이제 기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중대형주가 힘을 못 쓰고 계속 이제 차트를 깨버리고 계속 지지 라인을 확보를 못 해주고 계속 깨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뭐 악재와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지금 공존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확실히 악재에 더 민감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국내에서 이제 수출 지표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호조를 띠고 있다라는 점. 이것은 곧
기업의 이제 실적 증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나마 호재라고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전 세계가 지금 다 열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오프닝 되면 여행 가야지, 막 소비 폭발적으로 일으켜야지,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가 진작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갖고만 있으면 사실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소비를 해주셔야만 사실 시장에서도 돈이 돌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 효과도 불러일으키겠죠. 그럼 임금 인상도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경제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선순환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악재적인 부분은 역시나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러시아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 코로나 이슈가 오늘 뭐 여러 이제 그 채널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 중국 코로나 이슈 정말 그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지금 뭐 10,000명대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지금 사실 잘 봉쇄하고 코로나를 가장 빨리 이겨냈다라고 하는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뒤늦게 지금 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얼마만큼이나 지금 확산이 될지, 그리고 치명률이 얼마나 될지 이제 중국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염두를 좀 해둘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망률이 너무나 높다, 치명률이 높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 유럽과 이런 쪽에서도 이제 경제 악화 쪽으로 좀 넘어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또 불확실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시장 전략 좀 잘 잡아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외 악재들이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너무 많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 톡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해 볼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339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LG전자 들고 계시네요. LG전자 17만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8%인데요. LG전자 지금 현재 11만 5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의 이 전기전자, 대형주에 좀 집중되는 모습 보이면서 LG전자도 타격을 같이 입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LG전자 손실액이 좀 상당히 큽니다. 자, 전문가님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대형주는 지금 펀더멘탈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것은 아니고 전형적으로 이제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에 의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그 자료를 좀 봤는데 이제 신영증권 쪽이 원래 가치 투자로 굉장히 유명했었던 이제 자산운용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영자산운용에서 펀드 환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좋은 종목들 많이 내다 팔았다 이런 이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펀드 환매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안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하는 형국에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가 좀 좋은 곳들이 많이 빠지는 건 사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LG전자 역시 뭐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우량주입니다. 그래요.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님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 보시면 이게 그냥 팔아요. 그냥 멍들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내다 팔면서 이제 팔다리가 다 멍들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다 보니 주가가 잘 갈 리가 없죠. 12만 원대까지 어렵게 올려놨더니만 다시 또 매도세 물량 나오면서 11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을 머물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올해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3000 지수는 다시 재돌파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LG전자 역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려운 것은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17만 원에 이제 주식을 매수하셨다는 게 제가 지금 가장 두려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아마 이전에 이제 뭐 테슬라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발했을 때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17만 원, 뭐 자율주행차 뭐 뛰어든다, 막 애플카 이슈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지금 비중이 18% 정도로 적정 범위가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세 자체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조금 깊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장이 혹시나 지금 코로나 이슈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중대형주 위주로 더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소형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손 안 대는 것에서 우리 그 안에서 좀 수익을 내보자라는 마인드로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11만 원대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기로 반등 나오더라도 박스권입니다. 이거 100% 박스권이기 때문에 14만 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 또 하락하고 계속 이거 반복될 거예요. 사이클이 반복되고 이후에 이제 하반기 말 정도나 됐을 때 서서히 이제 주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굉장히 우량하고 너무나 좋은 기업인 건 정말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상황상 너무나 이제 긍정적인 이슈만을 우리가 쳐다보기엔 좀 어렵다. 특히나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쯤 나올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추적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14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 좀 정리하시고 다시 밑바닥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시든 이렇게 해서 이제 평단가를 좀 낮춰 나가는 이런 작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물렸을 때 많이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이제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한번 써보심이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대형주로 쏟아지는 비를 우리가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탄탄한 중소형주로 비를 피해가는 전략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종목 원하신다면 오늘도 역시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LG전자는 한 14만 원 선에서 조금 이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729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들고 계시네요. LG 디스플레이 19,7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가가 18,700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재가가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던 걸까요? 좀 시점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자,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19,700원에 20% 정도 되시는데 아마 최근에 매수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아시겠지만 LCD라든가 OLED 관련된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 역사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이제 주식에 입문하고 한 17년 정도 지나오는 동안 사실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부여할 수가 없는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지만 LCD와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는 이 편차가 심합니다. 실적의 편차가 심하게 되면 기관 외국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접근하냐면요. 이거는 사이클이다.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이클 초입에서 사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팔고 그 다음에 영영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어려워요. 지속적으로 쭉 꾸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기하급수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2020년도부터 이 쭉 장기 사이클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 어때요? 쭉 올라오죠. 이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꽤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저점 대비 한 3배 정도 가까이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한번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 PER 5배인가 10배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배 이상으로 받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 분석으로도 보시더라도 적자 계속 내고 매번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이렇게 흑자 잘 내다가도 2018년에 갑자기 흑자 확 줄어들고 그다음 적자 대규모로 내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상되십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을 예상하기가 점점 어렵다. 그래서 그럼 나는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서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LCD, OLED는 2023년, 2024년까지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 그 컨센서스 나오는 것도 사실 이거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참고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도 삼성이
이제 패널을 이제 LG 쪽에 납품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한번 호재로 좀 작용을 좀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높은 가치를 좀 부여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차트 그래도 꾸준하게 잘 올라오다가 이번 하락장 때문에 이렇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매수가 정도 갔을 때 사실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무조건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갖고 갈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지금 시청자님이시라면 그래도 뭐 많이 보더라도 24,000원까지 보기도 사실 좀 버거울 것 같고요. 23,000원, 22,000원 요 사이 정도 밴드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꾸준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한 번 사고서 꾸준하게 살 수 없어서 이거를 지금 이 비중 안에서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 상담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좀 매수가 부근으로 왔을 때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투자자분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6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키스트 들고 계시네요. 키스트 13,5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요. 오늘 콘텐츠 영상주들이 대체로 지금 다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키스트 현재가 11,850원 선 기록하면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키스트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키스트 같은 종목은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예전에 뭐 배용준 뭐 이쪽으로도 한창 뭐 유명했었던 일단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뭐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보건교사 아는 형 그리고 뭐 라이브온 허쉬 구경이 등의 이제 작품을 기획해서 이제 관련된 뭐라고 하죠? 아티스트를 이제 대거 또 참석시킨 그런 부분은 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키스트가 지금까지는 좀 사실 실적 면에서 좀 재미없었던 회사였습니다. 실적 보더라도 2021년도에 460억, 한 3,400억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영업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10억, 17억, 뭐 지금 중소기업 정도 딱 나오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기획하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이익을 좀 넓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키스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레포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100억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정도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다수의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요 정도 이제 밸류 멀티플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차트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자고요. 이제 13,500원 정도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좀 주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지금 한 요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13,500원 정도면 그렇게 뭐 비싼 가격대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은 20% 정도 되시지만 뭐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컨텐츠랑 뭐 이제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리오프닝 시기에 맞춰서 또 매출액이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물론 SM이나 뭐 하이브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성장세가 뭐 적겠죠. 근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테마성 상승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키스트 결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려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좀 봤을 때에는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한 16,000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13,500원 정도 매수하셔서 지금 한 10% 좀 넘게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한 20% 정도 되나요? 네, 한 20% 정도 수익 보고 매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키스트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키스트 일단 목표가 16,000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어서 지금 핸드폰 잡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수범 전문가와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자,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역시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613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KMW 들고 계시네요. KMW 56,0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30%인데 KMW 지금 현재가가 33,450원입니다. 손실이 상당히 큰 편인데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신장비 이노와이어리스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통신장비로 묶여있는 KMW 손실이 너무 커서 제 마음이 다 너무 아픈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KMW와 이노와이어리스의 사실 좀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KMW는 손을 안 대는 사업이 없어요. 기지국 장비 쪽에서 다 손을 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RF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안테나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KMW가 지금 현재 이제 주봉상 이렇게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더 끔찍하네요. 이제 고점 대비 이렇게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제가 이전에도 설명해드린 대로 이노와이어리스 추천드릴 때 설명해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투자가 너무나 많이 지연되었고 지금 기지국 설비를 지금 미국부터 지금 엄청나게 이제부터 시작해요. 왜? 제4통신사 이제 허가를 내주면서 너 그러면 이거 기지국 다 깔아. 이게 지금 조건이야. 선제 조건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기지국 망을 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쪽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드라이브 걸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동안 너무 재미없었던 거죠. KMW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하는데 지금 기지국 설비를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외형만 커져 있고 생산을 못 하다 보니 고정 비용만 많이 들어가서 영업이익이 크게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러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대규모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매출액 지금 최고치를 찍었었던 2019년도 이때 뭐 삼성전자가 뭐 이제 막 이제 5G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막 버라이즌에 막 7조 막 수주 따내고 이랬을 때거든요. 자, 근데 보면 6,800억이에요. 매출액 6,800억까지 갔었던 회사입니다. 자, 이익률도 만만치 않아요. 1,300억 정도 낼 정도로 영업이익도 한 20% 이상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결국은 이 수주가 줄어들게 되면 확 영업이익의 크기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 더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주가 없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엄청나게 들어요. 공장을 가동해야 되고 공장 멈추면 끝입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인건비까지 감안했을 때는 나가는 비용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었던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제 5G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SA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5G 지금 스몰셀 쪽으로 지금 다시 하다못해 지금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LG 같은 경우도 지금 특화망 쪽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특화망과 지금 뭐 스몰셀 이런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KMW의 매출이 지금도 사실은 많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요? 좀 안타깝지만 원래 우리가 19년도, 20년도에만 예측했을 때에는 괜찮은 전망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 조금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과연 정리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근데 56,000원 정도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자, 만약에 이동통신사 열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장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눈으로. 아직도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인도나 이런 시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장주인데 KMW가 추가적인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땡땡 뭐 몇 개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종목들과 같이 뭐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투자 매력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랠리가 나오게 된다면 KMW도 같이 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일단은 그 지금 시청자님 일단은 노란톡방을 일단 들어오시고 제가 5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목표 주가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5G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거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KMW 다시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드릴 때 그때 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저희가 KMW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5만 원 선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낮죠. 자, 이 5G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이슈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218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테크윙 들고 계시네요. 테크윙 26,000원에 30%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테크윙이 지금 현재가가 24,0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테크윙도 지금 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테크윙은 사실 증권사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좀 다루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4군데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고 있는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 뭐 반도체와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그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보니 역시나 이제 기관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폴더블 패널 외관 검사기 쪽으로 이제 공급을 좀 시작했다라는 좀 소식이 좀 들렸었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 쪽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쪽 아직 뭐 재미 보는 종목들이 없죠, 그렇죠? 뭐 DDR5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뭐 반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기판 쪽을 제외하고는 사실 재미있게 지금 주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가 뭐 밑바닥인데 재미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크잉 주가도 지금 여전히 지금 밑바닥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투자는 이제 앞으로 수주가 많아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주가 여러분들 눈으로 이제 정말 눈으로 확인되실 때에는 이미 지금보다 주가가 30%, 50%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 장비를 내가 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럴 때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로 좀 삼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고점 찍은 이후로 계속 좀 밑바닥 횡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실적 전망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입장을 좀 피력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26,000원이면 고점에 잡으셨겠죠. 예, 또 이 정도 잡으셨을 겁니다. 비중이 30%라 추가 매수 못합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 크면 저는 절대 추가 매수 안 시켜드리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인생 몰빵할 게 아니시라면 적절한 분산 투자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주담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해 가면서 내가 정말 모든 이슈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비중 뭐 30% 이상 절대 가져가지 마시기를 좀 권고를 좀 해드리고, 자, 이건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시원하게 26,000원까지 매수가 올라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시고,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있으실 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노란톡방에서도 방송을 계속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녁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알차게 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테크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늘은 왜 안 나오나 했었는데 역시나 또 나오네요. 테크윙, 일단은 지금 현재는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시긴 한데 매수가까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2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지금 이미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금세 다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의 상담은 계속해서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보시면서 문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방송 보시면서 계속 지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해 보다 보니까요. 제 마음과 또 제 발걸음까지도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크게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의 추천주, 우리가 좀 익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추천주 좀 소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이슈를 좀 받을 수 있고 중기적으로도 또 한 템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 오늘의 추천주는 대동이라는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은 사실 예전에 이제 뭐 박영옥이라는 슈퍼개미가 투자한 것으로도 사실 좀 유명했었던 이제 종목이고요. 일단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농기계 수요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농사 많이 지어야겠다. 이익률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돼요?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수혜주 입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주담과 이제 통화를 좀 했었을 때에도 제가 살펴보면 그때 이제 수출할 물량은 엄청나게 지금 이미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물류난이 있었죠. 물류난 때문에 창고에 이만큼씩 지금 넣어놓고서 이걸 지금 수출을 못 해갖고, 지금 배가 없어갖고 지금 수출을 못하는 형국까지 이를 정도로 지금 미국과 뭐 북미 시장 이런 쪽에서 굉장히 지금 호조를 띄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까지 좀 접했었던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펀더멘탈과 뭐 실적 성장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곡물류 가격 파동에 따른 농기계 쪽으로도 일단은 집중이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펀더멘탈 좋고 저평가라고 해도 제가 항상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신기술이 있느냐, 신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주가가 폭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숨겨진 히든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농기계도 이제 자율주행 시대랍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등 기술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사실 그리고 인텔의 자회사와 이제 협력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래도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농기계도 자율주행 시대야 라고 하면서 같이 테마성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동 종목 지금 현재 주가 계속 변하니까 14,000 지금 한 45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매수하실 수 있는 그 가격은 14,450원 지금 현재가로 좀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좀 반등 나올 만한 딱 느낌 드시나요? 차트만 보시고도 그 정도 이제 느낌이 드신다면 그래도 이제 차트 공부 좀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대목이고 말씀드린 대로 재료 자체가 살아있어요. 농기계 쪽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급등 양상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제가 13,200원 이 정도 좀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추세 이탈이죠. 사실상 이제 차트상 추세 이탈입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 지점을 제가 이제 손절가로 좀 책정을 좀 했고요. 목표 수익률은 당연히 오늘도 3%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난 초보여서 그냥 이렇게 뭐 정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3%딱 설정을 해보시고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뭐 이수범 전문가님 한번 저기 하셔서 뭐 노란톡방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내용 얼마든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그쪽에서 문의하시면서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농기계도 자율주행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농슬라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요. 자, 오늘의 추천주 바로 대동이었습니다. 대동 지금 방송 중 현재가였던 14,450원 선에서 매수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은 3%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대응 13,2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도 보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
대응 추가적으로 원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의 종목 상담 창구는 언제나 샵 0082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역시 문자 샵 0082번으로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